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송배전공학 20강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로 보면은 9장 이상전압, 그래서 9-5절 이상전압 방지 대책, 여기까지 강의를 한 것에 대한 문제를 골라보았습니다. 전체 한 7개 정도 되죠. 이 부분은 전부 다 피례기와 관련된 다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피례기에 대해서 명확히 숙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오늘 이제 설명드려야 될 내용인데, 자, 피례기 전격전압의 정의, 그 다음에 전격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런 문제 있었고요. 자, 2번 다음은 전력용 피례기와 관련된 용어다, 각각을 설명하라. 그래서 용어의 정의, 이건 잘 준비를 해 두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대부분 나오는 게 뭡니까? 자, 속류가 무엇이냐, 그 다음에 전격전압, 이건 위에서 이제 전격전압 정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문제를 뺐습니다. 그 다음에 공칭 방전 전류, 그 다음에 제한전압, 그렇죠? 우리 중요한 전압들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 이런 말도 있었죠. 상용주파에서는 방전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이라고 선정을 해놔야 되겠죠. 사실은 상용주파에서 방전할 일은 없습니다. 99.99% 없습니다. 그래도 여전 전압 선정해 줘야 된다, 이런 말 했었고, 그 다음에 충격방전 개시전압, 이렇게 있죠. 만약에 이렇게 90회 2교시에 이렇게 나왔다라고 하면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과 충격방전 개시전압이 있으니까 무엇까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해줘야 될까요? 6번 이 문제 끝에는 뭐를 충격비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 더 넣어서 자기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죠. 이때는 뭐가 되겠습니까? 충격방전 개시전압은 파고값이죠. 왜? 이건 교류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충격방전 개시전압에 대해서 뭐가 상용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어떻게 파고값을 넣어주어야 충격비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까지 하나 넣어주면 2교시 정도 문제는 아주 완벽한 답이 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81회 1교시에 나왔던 문제, 자, 피례기 사용 목적, 선정시 고려사항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거는 뭐 너무나 제너럴한 문제죠. 뭐 충분히 아실 것이고, 그다음에 송전선로용 피례기에 대해 서술하시오, 이런 문제 있었죠. 2010년대 중반서부터 154kV 뿐만 아니고 전체 전압에 걸친 송전선로는 전부 다 피례기를 설치를 하는 것이 검토돼서 다 설치를 하고 있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애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되어 있던 소링, 뭐 초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방전이 일어나 버리니까 문제가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공기의 절연을 깨버리는 그 소환의 섬락을 예방하기 위해서 공기의 갭과 그 다음에 ZNO 산화아연 소자를 이용한 송전선로용 피례기를 소환과 같이 세트로 설치를 해서 송전선로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죠. 그 내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공지선의 보호율과 보호 효율에 대해 설명하죠. 요거는 충분히 문제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직기형 뇌에 의해서 발생되는 이 계통의 문제, 그 다음에 직경뇌가 아니고 유도뇌에 의해서 발생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했었죠. 그래서 유도뇌에 대해서 송전선로를 보호할 때는 뭐라고? 보호율. 그 다음에 직경뇌가 때렸을 때 송전선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돼? 보호효율,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이걸 정확히 구분을 해서 써주어야 된다. 이건 뭐 10점짜리로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 가공지선으로 사용되는 OPGW에 대해 서술하죠. 과거에는 이제 직경뇌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공지선으로만 사용했는데, 이제 이 직경뇌 차폐뿐만 아니고 통신선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OPGW 와이어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그라운딩 와이어에 이제 넣어서 쓰는 거죠. 그래서 구조도 보면은 이 강선을 어떻게 돼? 알루미늄으로 피복을 해서 이러한 도체를 넣고, 이 도체 내부에 어떻게 돼? 또 알루미늄 또 파이프를 또 둔다고 했었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어떻게 돼?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알루미늄 피복으로 한 이 강선, 얘는 이제 가공지선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 옵틱 케이블, 파이버 옵틱 케이블을 통해서 이제 통신선로를 사용을 한다. 이게 이제 최신의 OPGW로 이제 가공지선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내용을 설명드렸었고요.
그다음에 매설지선과 침상접지봉에 대해 설명하시오. 그렇죠. 이건 아주 좋은 문제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직경내가 철탑을 때렸을 때 철탑의 전위 상승이 일어나게 되고 철탑 전위 상승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철탑의 전위가 어떻게 해요? 도처로 역섬락을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역섬락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철탑에 때렸을 때, 뇌가 때려졌을 때 뇌의 뇌격 전류와 그다음에 탑각 접지 저항의 곱에 의해서 철탑 전위가 상승하는 것인데 탑각 접지 저항을 낮춰버리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철탑 전위 상승이 그만큼 줄어들겠죠. 그래서 그 줄어들게 해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매설지선을 설치를 하기 때문에 이 매설지선의 사용 용도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된다 했었고, 그 다음에 그 매설지선은 사실 산 위에서 30에서 50cm 정도를 파야 되기 때문에 만약 그게 안반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매설지선 설치하기 어려우니까 침상접지봉, 그러니까 뭐예요? 접지봉 위에 뭐를 침을 넣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침을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하가 집중을 하니까 전기가 급 상승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철탑의 뇌격 전류에 의해서 전위 상승이 심하게 올라가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 거기서 그냥 섬락을 일으켜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침상접지봉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에 대한 명확한 효과는 아직까지도 뭐 검증되지는 않았으나 여하간 문제상의 매설지선과 침상접지봉에 대해 설명하라.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자, 요것에 대해서 우리 1번 우리 수강생들의 답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레기 전격 전압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러면 먼저 간단하게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먼저 뇌가 쳤을 때죠. 만약 뇌가 치면 충격방전 개시전압에 의해서 방전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약간 낮은 상태에서 방전 중일 때의 전압이 뭐야? 제한전압이라고 했죠. 이 제한전압이 어떻게 돼? 계속 뭡니까? 방전돼 버리면 어떻게 돼? 속류까지 끌고 내려가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럼 지락사고죠. 그래서 이 속류까지 끌고 나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돼? 전압의 한정을 둬야 되겠죠. 네, 그래서 방전 중일 때는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뇌가 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 피레기는 항상 선로에 걸려 있는 겁니다. 실제로 송전선에 걸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상용주파 전압에 대해서도 어떻게 돼요? 바로 방전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상용주파 운전 중일 때 상용주파 전압에 의해서도 어떻게 돼? 방전하면 안 되는 거겠죠. 방전을 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상용주파 전압보다 높은 전압으로 어떻게 얘를 절연을 시켜야 되겠죠. 그 절연을 시킨 그 전압을 뭐라고 하냐면 전격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러니까 이제 그 전격 전압은 계통에서 운전 중일 때 발생되는 각종 이상 전압이 있겠죠. 그 이상 전압 중에서도 지속성 이상 전압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버텨줘야 되겠다. 예, 그게 바로 이제 전격 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의 핵심 사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썼습니까? 자, 피레기 전격 전압의 정의. 그래서 이 속류를 차단하는 피레기 전격 전압 이하가 되면 속류가 차단된다. 전격 전압 결정 시 고려사항은 뭐냐? 그러면 전격 전압은 우리가 포이 말하는 알파, 베타, VM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접지계수, 여유율, 그다음에 운전 최대 전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런 얘기죠. 자, 1호사 같은 경우에 1호사 선로의 운전 최대 전압은 얼마입니까? 1.1%, 그죠? 1.1배를 해서 10% 여유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69kV로 운전을 하는 중에 지락사고 발생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지락사고 발생되면 건전상의 전위가 상승되는데 우리 같은 유효접지 계통에서는 그걸 얼마로 제한을 뒀냐면 1.3배로 제한 뒀죠. 또 혹시 모르니까 거기에 또 어떻게 돼? 15% 여유를 더 두자 이겁니다. 그러면 지속성 이상 전압에서는 최고로 발생될 수 있는 전압보다도 15%를 더 두었으니 그 전압보다는 운전 중일 때 전압은 올라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 운전 전압을 이겨내면 피레기에 방전될 수 있지만 여전한
그 전압 이하로 선정을 하게 되니까 개통해서 운전 중일 때는 방전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이다. 예, 그 이제 내용을 이제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또 이분도 답을 아주 잘 쓰셨습니다. 내용을 보면 전격 전압의 정의가 뭐냐? 피레기가 이상 전압을 방전시키고 나서 피레기 양단 간에 걸리는 전압이 어느 일정 값 이하가 되면 즉시 방전을 중단하고 원래의 송전 상태로 복귀하는데 이때 전압을 얘기하고 이 전압이 뭐냐면 바로 속류를 차단할 수 있는 상용주파 교류 전압의 최고 시력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때 고려사항을 뭘 고려해야 되냐면, 자, 피레기는 상용주파 전압에서 동작하지 않아야 하므로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 전압을 상회하는 값으로 선정을 해줘야 되겠다. 그럼 어느 정도로 해줘야 되느냐? 자, 이 유효 접촉에서는 상용주파 지속성 이상 전압이 1.3배로 제한되어 있고, 또 페널티 효과도 5%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적정한 접지계수를 선정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접지계수 이 식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유율, 그 다음에 운전 최대 전압 이렇게까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이제 피레기 전격 전압의 정의와 결정시 고려사항. 그래서 보면 전격 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방전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되느냐? 개통의 서지가 내수봤을 때 충격 방전 개시 전압에서 피레기 방전이 시작되고 일정한 전압에서 피레기 방전이 멈춥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속류가 차단된다 이런 말이죠. 이때의 전압을 전격 전압이라고 하고 운전할 때는 정상적인 개통 전압에서는 동작하지 않아야 한다. 자, 일반적인 정상 상태에서 다른 상의 일선 지락 사고에도 동작하지 않아야 하는데 이 전압을 기준으로 해서 전격 전압을 선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도 표현의 그림이 잘 되어 있습니다. 약간 복잡하긴 한데 이쪽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뭐냐면 개통 운전 중에 최고 전압이다. 그럼 1호사 개통 같으면 1.1배의 전압이겠죠. 자, 그것보다 어떻게 돼? 전격 전압이 높아야 되겠죠? 예, 높아야 됩니다. 그 전격 전압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충격 방전 개시 전압, 그죠? 이 충격 방전 개시 전압은 제한 전압보다 어떻게 돼요? 약 5% 정도가 더 높게 선정된다 이런 말이고, 자, 여기에 요 사이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요 사이에는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이 요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럼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은 전격 전압의 몇 퍼센트냐? 1.5배, 150%를 이상으로 선정을 해주면 전격 전압보다도 높고 또 제한 전압보다도 낮은 충격 방전 상용주파 방전 개시 전압을 선정할 수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또 이 전격 전압 결정시 고려사항 충분히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답안을 작성을 하시면 아주 충분히 좋은 답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